사실 촬영하는 것도 나에게는 알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재밌어서 오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온다는 거야 지금? 아니지. 돈 버는 게 재밌어서 오는 거지. 안녕하세요. 어케프렌즈 장학생 김원근입니다. 중국에서 27년 거주했고 한국에 온 지 1년 차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볼리비아에서 온 신소망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는 한 5년 됐고요. 현재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필리핀에서 10년 살다가 케냐랑 미국에서 생활하고 7년 전에 한국에 들어온 송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과 미국에서 약 14년 정도 살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약 5년 정도 있는 배영진입니다. 나는 필리핀이랑 케냐 있을 때는 사실 알바를 많이 못했어. 공부만 너무 열심히 했나? 대학교 가가지고 미국에서부터 이제 처음으로 알바를 시작했는데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베이비시팅. 혹시 베이비시팅도 해본 사람은 없구나. 베이비시팅을 많이 하면서 이제 쉽게 돈을 벌었고 또 내가 진짜 재밌겠던 거는 가장 페이가 좋았는데 기부금을 좀 모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화 통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 알룸나이들한테 전화한다는 거. 맞아. 졸업생들 전화해가지고 신용카드로 들어오면은 이제 보너스 받고. 그러면 베이비시팅 하면 완전 애기들을 애기를 생각하는데 12살인가? 그때까지는 법적으로 이제 성인이 같이 있어야 합법적인 환경이라서 중학생들도 하고 초등학생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나는 같은 시팅인데 하우스 시팅이라는 걸 해봤거든. 맞아, 이제 집을 봐주는. 맞아. 도둑들도 워낙 많고 애완견들이나 아니면 애완동물 아니면 식물들 또 오. 물 주고 뭐 이런 것도 그때는 학생이었으니까 방학 때는 이제 기숙사에서 나가야 되거든. 나가면 또 집을 구해야 되고 아니면 기숙사에 있으려면 또 돈을 내야 되고. 근데 이제 나는 하우스 시팅을 하면서 돈 안 나가도 되고 오히려 돈을 벌면서 우리 기숙사 방보다 더 좋은 곳에서 그치 방학을 보낼 나 수 혼자 있었겠다. 있으니까 그 스노우크루라고 하거든. 이제 눈 치우는 알바였거든. 몸을 많이 쓰는 거다 보니까 돈도 많이 주기도 하고 그만큼 좀 힘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몸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몸이 좋구나. 나는 중국에서 전공을 살려서 어린이 축구 지도자로 했었거든. 축구를 가르치는 거. 축구 되게 잘하겠네 그럼. 그냥 좋아한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는 12살까지 다 베이비시팅으로 한다면 그러면 내가 가르친 애들은 5살, 6살 애들인데 그것도 과연 베이비시팅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 베이비시팅을 돈 받으면서 하는 게 너무 부러워. 난 우리 누나네 애를 그냥 돈 후전 한 푼 안 받고 맨날 베이비시팅 자원봉사. 했어. 자원봉사한 거지. 나는 오히려 이제 베이비시팅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학생이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알바를 딱히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 맞아. 나도 어렸을 때는 뭐 알바를 할 생각도 못 했던 것 같고 할 환경도 없었던 것 같아. 맞아. 일단 나는 스페인어 언어를 살려가지고 이제 통번역을 한 적이 많지. 뭐 게임 번역이나 웹툰 번역 이런 것도 했었고 돈이 급했을 때 약간 연회장 알바 이제 당일 지급해주는 서빙도 하고 뭐 책상도 뭐 닦고 막 나도 비슷하게 통번역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맞아, 언어를 맞아. 살려가지고 행사나 컨퍼런스, 이제 통역 이런 걸 좀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단순 노동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빵집에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 오, 빵집. 또 쉽게 돈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착각이었던 거야. 좀 힘든데 근데 그런 알바를 하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오잖아. 그러면 가고 싶은 데가 좀 비슷해. 뭐 DMZ나 뭐 광화문, 광장시장 이런 데를 같이 데리고 가서 서울 투어하는 알바도 좀 했던 것 같아. 가이드 역할을 했었던 거네. 돈도 가서, 받고? 돈도 받고 맛있는 거 먹고. 궁금한 거 있는데 그 빵집에서 저녁에 남은 빵은 어떻게 줘? 안 줘. 안 나도 줘? 줄줄 안 알았는데 줘? 안 줘. 진짜 안 줘? 심지어 할인도 없어. 그럼 남는 빵은 그럼 어떡해? 어떡하지? 그냥 버려? 그거를 잘 사용하시더라고. 오케이 여기까지만. 이제 나는 중국에서 또 오래 살았어가지고 내가 중국을 아니까 그거를 좀 홍보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중국 전시회에서 알바를 했던 적도 있어. 그래서 이런 나라고 이런 행사가 있고 이런 여행지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것도 소개해주고 뭐 중국인들 오면 또 소개도 같이 중국어로 또 할 수 있고. 여기도 그냥 가이드, 약간 관광 그치. 이런 거 다. 근데 나는 이제 관광지를 의뢰할 수 돌아다니거나 밥은 내 돈으로 사 먹어야 돼. 좀 다르다. 좀 많이 달라. 나는 다 통역을 했는데 한중 경기나 한중일 경기가 있을 때마다 그 팀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서 그냥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어. 그런 운동 쪽에 관심이 많나 봐. 전공이 스포츠 와우. 심리학. 오. 그리고 저쪽은 우리 모학문인 심리학. 오. 우리는 그냥 심리학의 한 개 브런치 정도? 근데 전공을 살려서 신기하다. 일하는 건 되게 좋다. 알바를 찾는 원칙 중에 하나가 나는 원칙. 무조건 전공이랑 연결 바람직한 돈이 것 같아. 센데 전공에 연결이 안 되면. 가야지. 아 그러면. 근데 돈을 안 줘. 근데 전공이랑 관련돼 있어. 아, 그래도 가. 오. 그래도 보통 알바를 찾을 때는 한국은 이제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나도 많이 썼고 미국에서 있을 때는 한국의 당근 같은 사이트가 있어. 크레이글리스트라고 별의별 거 다 맞아, 팔아. 맞아. 이제 거기서 알바도 찾을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뭐 이런 말 하면 좀 뭐하긴 하지만 사람도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 그만큼 되게 방대하고 그러니까 매물들이 많다라는 거지. 나는 주로 지인들 소개를 통해서 처음 알바 갔을 때는 선배가 한 번 가니까 다음에 또 연락이 오는 거야. 사실 촬영하는 것도 나에게는 알바 촬영도 한 번 오고 또 연락이 오고 계속 오게 되고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재밌어서 오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온다는 거야 지금? 아니지 돈 버는 게 재밌어서 오는 거지. 근데 전공이랑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심리를 보는 것도 우리가 아. 해야 되는 일이라서 아닌 것 같은데. 같은 심리로서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예 한국의 뭐 어떤 생활이나 이런 것도 몰랐을 때 이제 아는 언니가 스페인어 그 통역하는데 너도 해보지 않을래? 해가지고 소개해줘서 막 다녀보고 또 컨택이 돼가지고 계속 또 하게 되고. 맞아, 한국 오니까 진짜 인맥이 너무 중요한 걸 느끼는 것 같아. 진짜. 누굴 알고 어느 분을 소개로 또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게 되는지를 좀 많이 이렇게 체감했던 것 같고 단체방, 카카오 단체방을 되게 잘 쓰는 것 같아. 타이밍이 맞으면 거기 올라온 소식들 통해서 좀 일을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지인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스포츠 심리학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쪽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을 내가 친구로 만들어서 거기서 일하는 거지. 그럼 내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 나 축구 통역 알바 할 때 중간에서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 그러면 서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근데 서로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통역 잘못이 아닌데 그러니까 나를 서로 탓한다. 대화가 안 되니까 뭐든 나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되다 보니까 또 나는 그 뉘앙스 그대로 전달해주고 짜증날 때면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맞아. 그거 전 되게 잘못이 공감해, 없습니다. 완전 공감돼. 구글 쓰세요. 이제 웹툰 번역할 때 특히 의성어, 의태어 이런 거 번역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뭐 음질, 뭐 약간 이런 거 어떻게 그러게. 부들부들 이런 거 소리가 아니라 약간 표현인데 약간 스페인어는 또 다른 방식의 또 그런 사용하는 단어들이 제한적이어서 그런 거를 번역하는 게 진짜 제일 힘들었어. 아, 통역 알바 할 때도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그분이 얘기하는 거를 전달했을 뿐인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맞아. 나도 저도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해결을 나도 이해하고 싶은데 방식이라던가 뭐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 웹툰 그런 약간 표현을 어떻게 번역해? 그게 거의 창조 수준. 창조를 한다. 진짜 약간 예를 들어 없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뭐 소리라던가 뭐 약간 물이 쏴하는 이런 거를 그냥 슈아 뭐 이렇게 쓰던가 진짜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 달콤 쌉싸름 이런 거 어떻게 콤쌉싸름. 촉촉하다랑 촉촉하다 이런 것도 좀 되게 살짝의 어렵다. 차이인데 그래 또 한국어가 다르잖아요. 진짜 어려워. 맞아. 한국어 진짜 어려워. 근데 이제 뭐 꼭 알바뿐만 아니라 회식이라던가 뭐 이럴 때 그 문화가 사실 나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 아, 회식 그런- 문화? 그치. 그러니까 회식 문화라기보다는 암묵적인 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막내는 이제 젓가락이랑 수저통에 아, 이제 좀 세팅해야 되고. 있는 근처로 앉아야 반찬이 셀프 식빵이다. 그러면은 그런 걸 파악해서 이거 되게 사회생활 꿀팁이다 이거. 근데 그 막내가 왜 막내인지 알아? 왜 막내? 막 나가네. 지금 빵집 이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 이게 돈이라는 게 쉽게 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가치, 돈에 대한 가치를 사실 조금 뒤늦게 알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쓰기는 쉬운데. 그러니까 내 돈 쓰는 건 쉬운데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 너무 게. 어려워. 너무 어려워.
나는 알바를 정할 때 현실적으로 페이가 중요하니까 얼만큼 나한테 리턴이 오는지 이런 걸 좀 보는 것 같고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역할, 그러니까 나의 시간을 쓰는데 내 커리어랑 내가 하고 싶은 일이랑 연결이 어느 정도 됐는지 맞아. 아니면 큰 가치가 있으면 일이 조금 연결이 안 돼도 난 좀 하는 편이거든. 그 돈을 갖고 나는 사실 학비에 좀 많이 썼던 것 같아. 사실 돈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알바를 하는데 돈을 생각을 안 한다? 그건 사실 거짓말이라고. 이 필드에서 내가 더 미래를 생각한다라면 인턴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 돈을 적게 받더라도 하겠습니다라는 건데 그런 내 가치랑 부합하면은 그런 것도 충분히 할 만하다 생각해. 나는 알바를 왜 시작했냐면 스포츠에 관해서 뭘 해보고 싶다. 어. 되게 이런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야. 애들이 처음 축구를 접해. 근데 나를 통해서 축구를 사랑하게 된 거야. 어. 그게 어마어마한 그치, 성취감. 엄청 크지, 그거. 지금도 연락이 있는 그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애들을 볼 때마다 나 이거 계속 하고 싶다. 진짜. 돈도 중요하지만 성취감 그런 거에 더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아. 나는 그 알바한 이유가 경제적 이유야. 그치? 아니 뭐다 그렇지. 되게 멋있게 성취가 이렇게 해주시는데 나는 진짜 돈 때문에 일을 해. 감사하게도 이제 초청 장학생이 돼가지고 생활비는 나왔지만은 혼자 이제 살다 보니까 월세가 거의 반 이상 이제 그게 나가는 거지. 하나 되게 공감되는 게 지금 내가 알바를 그렇게 급하게 구하지 않거든. 재외동포 협력센터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아, 좀 여유롭게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대학원생도 되나요? 저희 필요하네요. 근데 진짜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도움이 됐어. 이제 생활비는 이제 재외동포에서 받은 걸로 하고 이제 계속 야금야금 방학 때 이제 알바하면서 그걸로 저축해서 이제 스웨덴 교환학생을 가게 됐어. 멋있다 멋있다. 그 대학교 첫 방학 때 고향에 가서 식당에서 야간 알바를 했었어. 오후 5시부터 새벽 5시까지. 새벽 5시? 밤 12시 되면 형님들이 들어와. 형님들? 뭐 이런 형님들? 그렇지. 딱 그 범죄도시 그 형님들이 닦어 들어오시 닦어. 조용하게 딱 그 구석에서 밥 먹고 조용하게 나가. 그 근무 시간이다 보니까 밥 먹고 또 형님들은 근무 시간이 밤이시구나. 그런 것 같아. 밤낮이 없어.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서빙할 때는 약간 쟁반 떨었던 거 아니에요? 떨었던 것 같아. 내가 기억에 남는 건 애플 제품의 카피를 1차 번역한 적도 있어. 애플 제품의 카피? 애플워치가 다음 게 나온다. 그럼 이거에 대한 성능에 대한 카피가 여러 개가 있어. 그럼 그 영문을 보고 뉘앙스를 이제 한국어로 옮겨야 된단 말이지. 내가 쓴 카피랑 가장 비슷하게 최종본은 나왔는데 전광판에 딱 그 카피가 한번 보인 적이 있거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이걸 거의 만들었어. 약간 이런 뿌듯했겠네. 되게 뿌듯한 적이 있어가지고 좋은 추억도 있었고 한 번은 이제 행사 에드워드 리가 나온 거야. 그 에드워드리. 흑백 요리사 에드워드 리. 이균님. 엄청 감동적인 얘기를 했거든? 그냥 되게 이런 분들이랑도 같은 공간에 서 있을 수 있는 게 되게 재밌다. 되게 뜻깊다 이런 진짜? 추억이 있어. 아, 나도 중국 전시회 알바했었다 그랬잖아. 나도 거기서 연예인을 만나긴 했었거든. 그리고 되게 잘생겼어. 연정훈이라고. 근데 엄청 잘생겼어. 남편분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가드를 하면서 옆에 보디가드 못 오게. 느낌? 살짝 보디가드 느낌이었어. 근데 옷이 빨간색이야. 왜냐면 난 중국을 대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역시 중국. 그래서 빨간색 반팔 티를 입고 연정훈 저기 엄청 잘생긴 사람 앞에 뒤에 서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는 거지 나는. 되게 재밌는 경험이긴 했었어. 아, 나도 지난번에 촬영 때 잔나비의 추성문 씨랑 같이 진짜? 부럽다. 했었는데 이 노래 부르시는 것도 같이 듣고 직접 들었어? 바로 한 이 정도 거리? 진짜? 사인 받았어? 받았지. 내가 알바를 찾을 때 중요하게 여기던 거에서 가치라고 했었잖아. 좀 신중했으면 좋겠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이 알바를 하면은 이 알바가 결국엔 내 경력이 될 텐데 그 경력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경력이 아니라 직장을 구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그냥 인생을 살아갈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알바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 것 같아. 그냥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벌고 여기서 경험을 얻고 사회생활을 하고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걸 하면 좋아하는지를 생각하고 알바를 구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완전 인정. 사람마다 다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진짜 돈이 그렇게 급하지 않은 이상 알바를 구할 때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 내 인생에 뭐 어떻게 도움이 된다든가 내가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다든가 뭐 어떤 뭐 긍정적인 그런 다시 받을 수 있다든가 그런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데 이제 시즌을 좀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되는 시기거든. 근데 이제 번역이나 통역이나 일단 알바했던 모든 경험들이 어쨌든 자기소개서에도 쓰일 수
있잖아. 기록을 해두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아. 맞아. 경험은 좋은데 이런 거를 기록을 안 하면 다 그냥 휘발되거든. 뭐 내가 배웠던 거라던가 아니면 좀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거 기록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은 이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 때나 자기소개 쓸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문득 드는 생각인데 그 기록하는 자체로도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아 블로그 같이? 블로그처럼 영상 편집해서 만든다든가 내 전공과 관련돼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공유하면서 그걸로 돈 버는 거. 콘텐츠 같은 거 만들어. 유튜버가 되고 싶은 거구나.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 그냥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아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과연 내가 이걸 좋아하나? 사실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도 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깊은 고민을 먼저 하고 페이가 좋은 대로 잘 찾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해외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잖아.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좋았던 알바를 생각해보면 한국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알바. 그런 걸 보는 체험하는 것도 되게 즐거웠다. 그래서 그냥 한국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알바면은 더 좋지 않을까 추천을 하고 싶어. 지금까지 오케이 톡톡이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